안녕하세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활용한 정보 관리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해당 수업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선생님들의 그런 수업의 흐름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본 수업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관리하고 수집한 다음에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배워보는데 좀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핵심 역량 중에서 정보 탐색, 분석, 평가 역량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활용하는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에듀테크 유형 중에서 관리 도구로 분류를 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학생의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5대 핵심 역량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 탐색, 분석, 평가 역량이 이제 중점적인 핵심 역량이 되겠고요. 이 역량은 이제 이런 디지털 도구나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다루고 이해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주된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시민의식도 해당 내용과 좀 연계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본 수업의 학습 목표는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사용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전달할 수 있다로 안내 드렸고요. 학습 안내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활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어떤 거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 로그인해 보는 것을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알아보기 단계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실제로 정보를 관리하기, 그 활동과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실습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 적용하기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정보를 좀 수집, 정리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좀 모둠별로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디지털 시민의식 역량을 좀 함께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그런 계정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이해하고 로그인하기 단계인데요. 먼저 인터넷에 그냥 접속만 해서 사용을 할 때 물론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속했던 사이트를 매번 다시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불편함. 두 번째는 그냥 검색하고 보는 건 상관없는데 나의 자료를 인터넷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할 때마다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데 이제 일단 로그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알릴 방법이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나로서 뭔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자 계정 이제 보통 로그인하는 아이디를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하면서 그런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각의 사용자를 구별하고 그 각각의 사용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계정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 계정에 나의 정보를 보관하고 그걸 누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내가 가진 정보를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만나는 다양한 플랫폼이나 이런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자 계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먼저 전달을 하고자 내용을 넣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냥 신분증이라고 안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정을 만들 때
물론 사진은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사진은 들어가지 않지만 전반적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그걸 기반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은 이제 이름, 닉네임이나 아이디, 그다음에 비밀번호로 구성된다로 이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란 무엇일까는 개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로그인이 이제 어떤 행위인지 좀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할 때는 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과 아이디에 대해 개념에 대해 좀 살펴봤고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계정은 이제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제시하였고요. 일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GW1.KR 계정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여서 수업 자료를 만들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자체적인 학교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일반 구글 계정과 차이점을 이렇게 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정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는지 그것도 함께 형태를 좀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실제로 자신의 구글 학생들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그런 단계를 단계별로 좀 제시하였습니다. 로그인 버튼 선택하고 본인의 계정을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어, 자료에 넣어놨고요.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이것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구글 같은 경우는 그 프로필 옆에 앱 목록 도구가 있는데 이 앱 목록 도구를 선택하면 다양한 구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활동은 실질적으로 이 계정을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때 쓰는 그 기능을 실습해 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활용한 정보 관리에 쓰일 수 있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북마크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크롬에 읽기 목록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읽기 목록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글 도구 중에서 킵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이 검색하고 찾은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마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북마크가 처음에 이제 크롬에 로그인을 하면 북마크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마크 바를 좀 표시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게 안내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접속한 사이트를 이제 북마크라는 곳 즐겨찾기죠. 그래서 즐겨찾기 할 수 있는 방법, 요 별표 표시를 누르면 된다는 걸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북마크 바가에 추가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관리 기능 중 하나는 이제 읽기 목록 기능입니다. 읽기 목록은 이제 북마크랑 비슷하긴 한데 특정 웹사이트를 이제 조금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저장해 볼 수 있는 기능인데 특정 사이트, 본 사이트로 즐겨찾기를 한다기보다는 사이트의 어떤 하나의 페이지를 저장할 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책갈피처럼 사용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 목록 기능은 어,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 읽기 목록을 저장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활성화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읽기 목록을 이제 표시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거를 고정해 놓으면 내가 저장한 읽기 목록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꼭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읽기 목록 버튼을 누르고 현재 탭 추가를 누르면 어, 내용이 이제 읽기 목록 페이지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울 수도 있고 어, 언제든지 목록 중에서 골라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관리 기능은
구글의 자체적인 도구이기도 한 킵을 안내하였습니다. 구글 킵 같은 경우는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등록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별도로 구글 킵에 접속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메모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단한 메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 일을 정리한다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수집한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앱 목록 도구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확장 프로그램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제시하였고요.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적고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포함해서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서 킵 목록에 킵에 저장하는 방법 실습해 보시고요. 어, 이렇게 킵에서는 밑에 이제 옵션을 누르면 배경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옵션을 가지고 라벨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으니까 다양한 옵션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좀 실습을 했다면 세 번째 활동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정보를 실제로 정리해보고 전달하는 그런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메일의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어, 이제 보통의 이메일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다루기 때문에 Gmail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Gmail에 클릭을 해서 편지 쓰기에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고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보내볼 수 있다는 것을 좀 먼저 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누가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모든 별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북마크, 읽기 목록, 킵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수집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을 검색해서 얻은 정보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을 선택하게 하고요. 물론 중복해서 다 사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공공기관을 탐색해서 그거를 정보를 수집하고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기능으로 그걸 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정리한 정보를 친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래서 친구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하는 것까지 하면 해당 미션은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활동인 적용하기 단계가 마무리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정 관리와 보안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였고요. 첫 번째는 이제 비밀번호 사용하는 방법, 좀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뿐만 아니라 구글 계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2단계 인증 기능 사용하는 거.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나의 계정을 인계하거나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본 수업 자료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